부자들의 이야기만 쏙쏙 뽑아 알려드립니다. 머니투데이 핫한 기사를 함께 읽어보는 시간. 부자들은 경제신문에 읽는다. 웰스정금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뛰어오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예, 헐레벌떡 달려오셨어요. 저희 조금 그 시간이 있었죠. 잠시 전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강남에서 넘어오시느라 이렇게 긴 시간 오늘은 조금 차질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양해 바라고요. 오늘 첫 번째로 예상되는 질문은 중국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28년 만에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은 중국입니다. 시진핑의 반응은 오늘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은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성장률 방어 전략,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시장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28년 만에 최악의 경제 성적표, 성장률이 6.6%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고속성장이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분석되는데요. 근데 중국의 현재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상해 증시가 최근 반등 지속세를 보이고 있는데 SOC 투자나 감세 등 재정 정책으로 경기 부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재정 정책 표를 보고 계신데요. 약 210조 원가량의 세금 감면 조치를 취했고 올해도 감세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 간접자본 SOC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에 대해 글로벌 IB나 중국 내부의 기대도 매우 큽니다. 이로 인해 시중 유동성 증가 규모가 약 1조 5천억 위안, 약 240조 예상. 본격적인 유동성 공급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최근에 또 중국에서 대규모 또 철도 투자도 또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강력한 내수 경기 지금 부양책을 지금 꺼내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계속해서 경제 지표가 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악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니까요. 네, 28년 만에 경제 성적표가 너무나 안 좋다. 그런데 상해 증시는 좀 꿋꿋한 편이잖아요. 이게 바로 경기 부양 때문인가요? 그렇죠. 근데 사실 최악이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6%대의 높은 지금 성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에 과거에 중국이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다 보니까 최근에 좀 완만하게 이런 성장률이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최근에 한 2, 3년 동안 봤을 때 한 6%대 중반 이상의 GDP 성장률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특히나 지금 미중 간의 지금 무역 분쟁이 지금 격화가 되면서 지금 경제 지표가 크게 부진할 것으로 좀 우려를 했습니다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만큼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좀 하향되고 있습니다만 성장률이 그렇지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러한 최악의 그런 지표는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거 생각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 그런 좀 안도 심리가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또 오히려 좀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그러면 향후에 이제 중국의 스탠스, 이제 강력한 이제 내수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 상해 증시라든지 중국 증시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금리를 인상하진 않겠지만 지준율 인하 부분은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중국의 그 공산당은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라는 여러 가지 쏟아지는 비판이 있지만 절대적인 6.6%의 성장률은 나쁘지는 않은 것이다. 그 전에는 워낙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자, 그러면은 그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 긍정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일단은 중국에서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력한 지금 내수 경기 부양책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시 이제 대규모 철도 투자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SOC 투자를 공격적으로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이제 경제 지표를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지표가 이제 건설 경기 부양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러한 건설 경기 SOC 투자를 좀 확대를 하면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또 아직 무역 분쟁이 협상 중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 여부에 따라서 향후 이제 중국 경제 지표의 좀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내수 경기 부양책 기대감 아마 중국 증시를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체크하자. 자, 우리나라 넘어갈게요. 조선 산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 세계 조선사들이 반이
폐쇄가 될 예정이래요. 그럼 남은 반끼리의 싸움인데 우리나라가 1위 장기 집권을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네요. 2009년 이후 치킨 게임에 한국과 중국의 치열한 게임이 진행 중인데 한국이 조금 승리의 기운이 보인다라고 하고 있고요. 전 세계 330개 조선사 가운데 150개가 올해 마지막 건조 물량을 인도하고 폐쇄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기술력 있는 소수 조선사에만 집중되고 있고요. 대다수 조선사들이 일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 폐쇄되는 조선사의 대다수가 좀 중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조선업계에는 호재가 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올해 159불 수주 목표로 그 조선해양 최고 명성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조선업계가 올해 목표를 되게 높게 잡았어요. 근데 워낙에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주가 향방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우선 뭐 지난해 이제 특히나 이제 하반기부터 조선업종의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부각이 오늘은 좀 되면서 강화됩니다. 어제 올랐고요. 최근에 예. 이제 뭐 장기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린 이유가 그러한 이유인데요. 즉 이제 사실 실적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조선업은 이제 수주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러한 실적보다는 과연 이제 수주 잔고가 얼마큼 늘어나느냐 여부에 따라서 미래 실적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수주 잔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기사에서도 보다시피 최근에 국내 조선사들의 지금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이라든지 일본 이러한 좀 저부가 가치의 그런 벌크선을 그 중심으로 이제 그동안에 많은 좀 그 확대를 해왔던 수주 확대를 해왔던 이러한 중국이라는 일본 업체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도산하는 업체도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LNG선을 비롯해서 뭐 그 초대형 선박 이런 부가가치가 높은 그러한 초대형 선박 위주로 강력한 좀 경쟁력을 보유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업황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조선사들의 지금 경쟁력이 부각이 되지 않았나 어떤 그렇게 종목을 보여지고 좀 있습니다. 탑픽으로 보고 계세요? 역시 한국 조선업계가 올해를 기점으로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면 어떤 종목입니까? 역시 뭐 탑픽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현대중공업을 보는 게 가장 좋겠죠. 역시나 국내에서 가장 이제 경쟁력이 우수하고 또 작년에 이제 수주량을 봤을 때 작년에 가장 이제 목표치를 빠르게 달성한 회사가 바로 이제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만큼 수주 경쟁력이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LNG선 그리고 초대형 선박 쪽으로 최근에 계속해서 좀 수주가 확대가 되면서 신조선까지 최근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역시나 세계 1위 조선사라고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이 이러한 업황 국면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초 분위기가 조선산업 나쁘지 않습니다. 주가도 우상향 올 한 해를 기대할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오늘 개별 종목 한 가지 볼게요. 이 종목이 오늘 하루만 오른다라고 해서 보는 건 아니고요. 7일째 상승이에요. 너무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 오르는 이유를 살펴보고요. 매매 전략, 지금이라도 매수 가능한지, 더 오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회사 기술, 미국의 나사 채택 소식의 급등이래요. 라이트론 대용량 액체수 저장 기술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채택이 되었다. 자, 이 재료로 최근 주가가 7일째 상승. 자, 거의 이미 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끝물이라 하는 전략도 있지만 분석도 있지만 여기서의 매매 전략을 좀 더 깨본다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라이트론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수소차 sektor의 수소 관련주 테마에 좀 엮인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수소차에도 같이 엮여서 테마 안에 형성됐던 종목. 그러니까 지금 뭐 나사 채택 이 소식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액체 수소 저장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수소 관련한 그러한 향후 이제 그런 기대감 이러한 부분도 역시나 지금 최근에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 상승은 핫했어요. 그렇죠. 최근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근데 수소차 관련주들을 급락하는 반면에 이제 라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나사 채택 이제 소식이 좀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차별화되는 그러한 좀 흐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지난해 실적을 뜯어보게 되면 지난 3분기까지 2분기, 3분기 적자 폭이 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저점에서 상승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주가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 나사 채택의
채택이 된 이 액체 수소가 과연 얼마만큼 향후에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지 네. 이 여부는 아직까지는 분석이 사실 하기는 좀 힘든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주가 추이를 좀 지켜본 이후에 좀 투자에 좀 나서봐도 늦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1년 사이에 3배가량 주가가 5,000원, 4,000원대 주가가 지금 14,000원이니까요. 자, 라이트로 오늘 특징주로 살펴봤는데 자, 이렇게 핫한 종목 이제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곧 이상로의 새빨간 주자 함께 하시죠.